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정부가 위안부 기림비 훼손을 막기 위해 공영 주차장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사 기간 동안 기림비는 파손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 그대로 둔다는 방침도 전했습니다. 이보연 기자입니다. 인근 공영 주차장 공사로 훼손 우려가 제기됐던 팰리세이드 파크 위안부 기림비. 지난 주말엔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배설물이 발견되는 등 기림비 주변 훼손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 측은 기림비 주변 공사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 길어도 3주 내에 공사를 끝낼 방침을 정하고 기림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운 측은 원래 공사 기간 동안 기림비를 정부 건물 내 창고로 옮기려고 했지만 뉴저지 한인회와 1492 그린클럽 등 한인단체들이 파손을 우려해 반대하자 현재 위치에 두기로 했습니다. 또 옮기는 의견도 있었는데 옮길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도 그렇고 또 추억에 실어야 되는 그런 또 위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제자리에 있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크리스 정 시 의장은 기림비 주변 바닥 공사 등을 시급히 마무리하고 기림비 훼손 위험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종철 부시장도 팰리세이드 파크 기림비 주변 경관을 단장하는 등 한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가까이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위안부 기림비가 추가로 훼손당할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어 타운 정부와 동포 사회의 관심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선거인단 투표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반 트럼프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의 선거인단 배신 투표 촉구 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신 투표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청원 운동이 웹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다른 정당의 후보를 찍는 대신 투표를 통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433만 2,895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또 전 세계 3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글로벌 시민단체 아바즈도 주요 일간지 전면 광고와 트럼프 반대 선언문 제작을 위해 200만 명의 온라인 서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도 13일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인단 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국민들로부터 최다 득표를 얻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선거인단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트럼프가 분리 정책을 계속 펼칠 경우 성난 군중에 의한 추가 시위가 양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는 경합주에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주장과 이 제도는 작은 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연방 제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지지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선거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투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이후 계속되고 있는 반 트럼프 시위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대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과 대통령직 수행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고 트럼프와 나는 여러 이슈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트럼프에 충분히 시간을 준 뒤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이후 계속되고 있는 반 트럼프 시위의 자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트럼프는 이데올로기적이 아닌 실용주의자라며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통합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방위조약 준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나토 무용론을 내세운 바 있어 언론들은 노선을 변경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고 풀이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때에도 나토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국에도 이같이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대도시들이 불법 체류자 처리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전면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들 대도시들은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겠다며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출신이 시장으로 있는 뉴욕과 LA,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대도시들이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당선인이 뉴욕시의 불법 체류자나 건강보험, 여성 인권 등의 정책에 간섭하려 한다면 정면으로 부딪힐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우리와 함께 사는 5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을 가족과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루 쿠머 뉴욕 주지사도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불안해하는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쿠머 주지사는 12일 뉴욕 데일리 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후 누구라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뉴욕은 모두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시장 람 이메뉴얼도 우리는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강경 이민 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들 대도시와 불법 체류자 처리를 놓고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N과 채널K가 주최하는 경로잔치 늘 푸른 인생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국악협회가 한인 노인들을 위해 우리 전통의 멋을 나눌 이 자리는 일찍부터 초대권이 동인하는 등 동포사회에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껏 싸늘해진 날씨, 거기다 더해진 경기 불황으로 자칫 우리 주변, 특히 노인들을 잊기 쉽습니다. KBN과 채널K는 경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경로대잔치 늘 푸른 인생을 연말연시 한인 사회를 위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뉴저지 파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2016 늘 푸른 인생은 일찌감치 티켓 신청이 폭주해 행사가 이미 대표적인 경로잔치로 자리매김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경로대잔치에선 한국국악협회 미 동부지부에서 준비한 판소리와 전통무용 등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이 준비돼 바쁜 생활에 고향을 잊고 살았던 1세대 어르신들의 그리움을 달래줄 예정입니다. KBN은 공연과 더불어 다채로운 경품 추첨 시간도 준비해 작은 선물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도 어르신들과 나눌 계획입니다. 내일 열리는 늘 푸른 인생은 사전에 배포한 초대권을 지참한 분들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 단체인 아이시스가 오는 추수감사절을 타겟으로 테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욕시경과 연방수사당국은 24일 맨하탄에서 개최될 예정인 메이시스 백화점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앞두고 경계를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이시스의 선전 잡지 루미아 최신호에 맨하탄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겨냥한 테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에는 수백만 명이 맨하탄에 모이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최고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트럭을 빠른 속도로 군중에게 돌진하면 대학살을 저지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보다 더 섬뜩한 구체적인 테러 계획도 밝히고 있는데 트럭으로 사람들을 들이받고 바퀴가 그 위로 지나가면서 군중들을 살해하고 작은 트럭이나 소형차를 이용하면 큰 의심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뉴욕시경과 연방수사당국은 행사 당일 감시 인력을 최대로 투입하는 한편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에 나선 상태입니다. 제임스 오닐 뉴욕시경 국장은 테러범들은 매년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 때마다 뉴욕시를 위협해 왔다며 시 당국은 최근 위협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로 90회째를 맞는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24일 오전 9시 77 스트리트 센트럴 파크 웨스트에서 34 스트리트 헤럴드 스퀘어까지 이어집니다. 미국 내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 수는 5년째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뉴욕 대학으로 15,000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
14일 비영리 교육기관인 국제교육원이 발표한 2015-2016 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한인 유학생 수는 6만 1,0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1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한 것입니다. 출신 국가별 순위도 지난해 중국계와 인도계에 이은 3위에서 올해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3위를 내주고 4위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수는 7만 3,351명에 이르렀던 2011년부터 계속 감소해 2015년에는 6만 3,710명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대학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2016 학년도 미국 대학에 재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104만 3,839명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7.1% 증가했습니다.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는 뉴욕 대학이 15,543명으로 나타났고 이어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13,340명, 애리조나 주립대학 12,751명,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과 일리노이대 얼바나 샴페인 캠퍼스가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미국인 해외 유학생 수는 총 31만 3,41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9% 증가했습니다. 뉴욕주의 담배세 급증으로 인한 불법 담배 밀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유통되고 있는 담배의 50%가 불법 담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경제 전문 매체 크레이스 뉴욕은 2001년에서 2011년 사이 뉴욕주와 시에서 부과하는 담배세가 4배 이상 급증했다며 이로 인해 멕시코와 중남미에서 밀수하거나 다른 주에서 몰래 반입하는 담배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뉴욕주에서 유통되고 있는 담배의 50% 이상이 불법 담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현실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담배세는 한 갑에 $4 35센트입니다. 2002년 블룸버그 시장이 금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올린 담배세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뉴욕주는 담배 밀수와 반입을 단속하기 위한 전담반까지 구성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불법 담배 적발 건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법 담배 반입이 가장 흔히 발생하고 있는 곳은 뉴욕주와 근접한 버지니아주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30센트의 담배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연구위원회 조사에서도 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의 45%가 불법 담배였고 텍스 파운데이션의 조사에서도 58%의 담배가 불법 담배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홀세일 마케터, 유통업자 아더캐츠 사무총장은 문화경제 중심지인 뉴욕이 이제는 밀매의 중심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스투핏 발언으로 촉발된 이기철 LA 총영사와 로라 전 LA 한인 회장의 갈등이 이 총영사의 공개 사과로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기철 LA 총영사관은 어제 공문을 통해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총영사의 임무에 충실하고 한미동포재단 정상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LA 한인회 측도 이기철 총영사의 결단에 감사하고 사과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 상식과 상호 존중, 배려의 원칙이 이행되는 한인사회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기철 총영사의 공개 사과를 계기로 양측의 갈등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면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한미동포재단 내분 사태도 다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총회장 자리를 놓고 법적 분쟁까지 벌이며 1년 넘게 진흙탕 싸움을 벌이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과 전 이사장 간의 갈등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김재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순 전 회장의 항소 제기에 대해 지난 10일 버지니아주 연방대법원이 항소 청원에 대한 거부 명령을 발부했다며 모든 분규 사태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주 총연은 오늘 워싱턴 DC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통상부의 분규단체 해지 요청에 관한 정식 공문을 발송했으며 26대 회장단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6월까지
다양한 사업 전개는 물론 단체의 대대적인 정상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6대 미주 총연 선거에 출마한 이정순 전 회장과 김재권 총회장은 이 전 회장의 단독 출마 강행으로 갈등을 빚어 양분 사태를 촉발했으며 김재권 회장을 합법적인 회장으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이 전 회장의 지속적인 항소 제기로 법적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스위스에는 사람 유골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스모그로 만든 반지도 있다고 합니다. 피에레티 씨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전에 자신과 유난히 각별했던 아버지의 유골로 만든 겁니다. For me, it's have a diamond from my father is a memory, and I have a part of him with me. 스위스의 한 벤처기업은 사람 유골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The cremation cremated remains, usually 1 to 5% of carbon are remaining, a small sample of the ashes. 유골을 화장한 재와 특정 액체를 섞어 순수 탄소를 얻고 여기에 작은 수정을 넣어 고온 고압 처리를 거치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600만 원 정도. It's nice when you can put it in a necklet or in a ring. The diamond, you have all the time the memories of the dead person. 매장하는 비용보다 적게 들어 실용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꺼림칙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I wouldn't like to become a diamond. I'd rather be fertilizer for soil than being a diamond. 최근에는 교황청이 가톨릭 신자들에게 유골을 간직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종교적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에 대한 추억을 영원히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간직하고픈 유족들의 주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도심 한가운데 독특하게 생긴 건물이 서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디자이너가 만든 대형 공기청정 탑입니다. Polluted air comes in from above, gets cleaned on the nano level, and then the clean air comes through here and actually goes into the area surrounding us. 덕분에 이 탑 주변은 베이징에서 가장 공기가 깨끗합니다. 공기를 걸러내면 오염물질이 새까만 가루로 남는데 이것도 버리지 않고 반지로 재활용합니다. 공기오염의 상징인 반지를 보며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고 합니다. 就是在这么一个很压迫的地方有这么一个戒指是非常有寓意的一件事情. 반지 판매로 얻은 수익은 새 탑을 짓는 데 사용됩니다. 내년에는 후베이성, 선전 등 더 많은 도시에 공기청정탑이 생길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회 건물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세입자들은 수년째 렌트를 내지 않고 있어 퇴거 조치를 위한 것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4일 뉴욕주 민사법원에 티에리 엘렛 등 3명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나바코 카추아를 상대로 총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14일 새 I-9 양식을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하고 2017년 1월 22일부터 사용하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2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2013년 3월 8일자로 변경된 기존 I-9 양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 양식은 온라인으로 기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빈칸에 정보를 입력하는 대신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14일부터 18일 뉴욕시에서 무브 오버 법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기간을 무브 오버 법 준수 기간으로 정하고 뉴욕주 트루웨이에서 공무 집행 중인 경찰이나 응급 차량이 있을 때 차선을 양보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차선을 변경하기 어려울 경우 속도를 시속 20마일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뉴욕시 청소국이 음식물 쓰레기와 정원 쓰레기 분리수거 적용 가구를 퀸즈 동쪽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브루클린과 퀸즈 일부 지역에서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이 분리수거는 12월 5일부터 퀸즈 동쪽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은 베이사이드, 어번데일, 더글라스톤, 리틀렉, 홀리실스, 오클랜드 가든 등입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고 낮 최고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지역에 따라 가끔 흐리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한 날씨에 포근하겠습니다. 토요일도 맑고 화창한 주말이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